박종훈 교육감이 경상남도 감사는 무상급식 중단을 위한 핑계라며 거부했지만 도의회 감사는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중단에 따라 혜택을 못 받는 학생 수와 합의서 내용을 두고 편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로 예정된 한 어촌 마을에 수십억 원대 보상금이 지급됐지만 주민 절반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함양군의회가 지리산댐을 다목적 댐으로 건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댐 건설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감사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면서도 도의회 감사는 받아들이겠다며 타협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상남도가 불과 9개월 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합의해놓고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사님 한 분의 판단에 의해서 그 이전의 모든 진행되어 오던 공식적인 입장과 공문서를 뒤엎어버리고 결국 홍 지사가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고 주장하는 건 급식비 지원을 끊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 교육감은 또 경상남도 감사는 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인 점과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감사를 하겠다면 받아들이겠다며 타협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도의회가 가장 공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해주면 저희들은 그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남 지역 유치원과 학교 등 1,100여 개 학교로 구성된 학교 운영 협의회는 오늘 경상남도의 무상급식비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교육청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한 건 내년 3월까지.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학부모들에게 가정 통지문을 보내 무상급식 중단의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경남도청과 도교육청이 사사건건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양측은 함께 작성한 합의서와 무상급식 중단에 따라 혜택을 못 받게 되는 학생 수에 이르기까지 아전인수격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부교육감이 작성한 합의서입니다. 쟁점은 이번 항목, 학교 무상급식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문맥상으로는 올해 이후 무상급식의 폭이 더 커질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정반대로 해석합니다. 올해 한해 당초 50% 지원해서 62.5%로 상향해서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을 하자고 합의한 것입니다. 급식비를 내야 하는 학생 수 추산치는 더욱 아전인수격입니다. 경남의 내년도 무상급식 대상은 28만 5천 명에 예산은 1,285억 원. 경남도는 도교육청 예산만으로 37.5%인 10만 명이 여전히 혜택을 볼 수 있고 경남도의 계획대로 도교육청이 50%까지 부담한다면 14만 명이 무상급식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6만 6천 명을 주장합니다. 초등학교 또는 100명 이하의 학교 이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프로가 부족하니까 몇 프로만 준다. 이런 계산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양측의 차이는 3만 4천 명에서 무려 7만 4천 명입니다. 양측의 아전인수식 해석과 공방에 학생, 학부모의 혼란만 커지고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영수입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비용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경주에서 총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이른바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지난해 무상보육 전면 확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진 부담은 3조 6천억 원이었고 기초연금 시행으로 내년에 1조 5천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단지로 예정된 한 어촌 마을에 수십억 원대의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을 주민 절반가량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로 곧 매립될 어촌마을 앞바다.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지난 4월까지 어민들이 양식하던 오만둥이 양식장 시설이 바닷속에 버려져 있습니다. 어촌마을에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어민들이 양식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어민들이 양식 면허도 없이 오만둥이 양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100가구 남짓한 어촌마을 주민의 절반인 50여 명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전대책위원장하고 우리 장님도 가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우리 마을 주민들이 신기가 불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 양식장 15헥타르에서 부당 이득만 10억여 원. 지난 2009년 이후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면서 양식 면허가 소멸됐지만 어민들이 지금까지 불법 양식을 해온 것입니다. 한정업 면허의 유효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행적으로 업을 영위했습니다만 이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금 35억 원 지급이 화근이 되면서 어촌마을 주민 절반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입니다. 해경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양식업자 45명을 이번 주에 검찰에 송치하고 양식시설을 바다에 침하시킨 폐기물 처리업자를 입건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함양군의회에서 정부의 홍수조절 전용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하는 대신 용도를 다목적 댐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댐 건설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댐 건설 용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지리산댐. 최근 논란이 거세지자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는 지리산댐을 홍수조절 전용으로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함양군의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수조절 전용 댐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한다며 식수 공급 기능 등을 포함한 다목적 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목적 댐이 검토된다면 부산 물 공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력 생산, 농업용수, 생활식수 등 다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죠. 물이 담수를 해서 여유가 있으면 보내줘야죠. 부산에도. 시민단체들은 군의회가 도지사의 행정을 지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홍수 조절용이든 다목적 댐이든 지리산댐 건설 자체는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홍수 조절용이나 다목적용 댐이나 환경을 훼손하고 수려한 경관을 해치면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해치고 생존권을 해치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의회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8일 지역위원 구성 등이 논의될 제11차 댐사전 검토 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행보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요즘은 가을 소풍의 풍속도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고등학교는 소풍 대신 농촌 일손 돕기를 5년째 하고 있다는데요. 오종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안의 한 감 재배 농가. 창원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열심히 감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소풍날이지만 도심 유원지 대신 농촌을 찾아 일손을 돕는 겁니다. 가을날 이런 농촌 봉사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노동의 소중함과 그리고 농촌의 현실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농민들이 1년 동안 정성껏 키운 잘 익은 감. 행여 다칠까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높이 열린 감을 수확하기 위해 사다리에도 오르고 긴 장대 사용도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공부가 제일 어렵다던 학생들. 농촌 일을 해보며 느끼는 점도 새롭습니다. 여기 와서 이런 체험하고 나니까 이걸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농민분들이 많이 힘드시구나. 그래도 공부가 쉽구나 생각했어요. 불안찬 노동 뒤 친구들과 먹는 점심은 꿀맛입니다.
감풍년 속에 일손 부족을 걱정했던 논리는 학생들이 이만저만 고마운 게 아닙니다. 많은 학생이 와가지고 우리 오늘도 우리 밭에 한 15명 정도 왔는데 엄청난 능률 올려가지고 이름 많이 따가지고 갑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소풍에서 벗어난 농촌 일손 돕기 체험. 학생들에겐 더없이 새로운 현장 학습이 됐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농협이 해마다 수천 킬로그램의 수입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경남농협은 올해 7월까지 수입 농산물 1,300kg을 학교에 공급하는 등 지난 2010년부터 해마다 2,000kg 안팎의 수입 농산물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품목별로는 러시아와 베트남 등에서 수입한 수산물이 제일 많았고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수입한 채소와 과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3,000여 명이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오는 2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경남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임금의 57%, 급식비와 상여금 0원, 명절 휴가비 20만 원에 불과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030년 국제박람회 기구 BIE가 공인하는 등록 엑스포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상남도는 5년마다 열리는 등록 엑스포가 2030년에는 아시아에서 개최될 차례가 될 것으로 보고 경남발전연구원에 개최 장소와 핵심 주제 등을 정하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2030년 등록 엑스포에는 부산시가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2019년 국내 개최지 선정을 거쳐 2022년에 국제기구 승인을 받게 됩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창원시 대산면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체장애 2급인 12살 권모군이 교내에 세워져 있던 차를 몰아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와 부딪힌 뒤 정문 주변의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운동장에 있던 학생 수십 명이 대피하는 등 소란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에 있던 권군이 갑자기 뛰쳐나가 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내놓고 쌍둥이 동생이 낸 것처럼 속인 혐의로 32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 반쯤 창원시 성산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A군을 자신의 차량으로 친 뒤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사고 진술서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